1494년 겨울, 조선의 궁궐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9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젊은 왕이라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왕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산군, 그의 본명은 이융입니다.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나 당연히 왕이 될 운명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과 4살 때 어머니 윤씨가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명령으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연사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 앞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금기였습니다. 연사는 자라면서도 늘 무언가 빈 공간을 느꼈습니다.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늘 허전했습니다. 1494년 아버지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사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젊은 왕은 총명했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성군의 아들이구나. 조선은 안전하다. 그렇게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산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1504년, 연산이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 연산은 어머니 윤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늙은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성종 전하께서 후궁의 모함을 믿으시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연산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숨겼습니다. 연산은 그날 밤 혼자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속였구나. 모두가 공범이었구나. 그날부터 연산군은 변했습니다. 아니, 미쳐버렸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 죽였습니다. 성종의 후궁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신하들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가족까지 죽였습니다. 이것을 역사는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1504년 갑자년에 일어난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가 잡혀갔고 매일같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아침에 궁궐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함했던 후궁 정씨를 찾아냈습니다. 정씨는 이미 늙은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사는 그녀를 궁궐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수 매질을 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 채찍이 공중을 가르며 노파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정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씨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연산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면 곧바로 죽였습니다. 어느 날은 신하 한 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연사는 그 신하를 당장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감히 나를 비판하는가? 1506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사는 이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종일 술을 마셨습니다. 기생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밤낮 없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공부하는 서원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학문이 무슨 소용이냐. 그것들이 나를 비판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는 궁궐을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그곳에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성균관이라는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도 폐쇄했습니다. 그곳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선비들은 쫓겨났고 그 자리에는 기생들이 채웠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세금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연산의 사치를 위해 백성들은 피를 짜내야 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원종, 성현, 유순정 같은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의논했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왕을 폐위시키는 것은 역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왕을 내쫓아야 한다고.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박원종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연산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발소리에 잠에서 깬 연산은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입으며 소리쳤습니다. 역적들이다. 누가 없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도 모두 도망쳤습니다. 박원종이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산은 왕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감히 내가 왕 앞에, 하지만 박원종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아니 연산군,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오. 그 말에 연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종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은 왕에서 군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연산군이라 부릅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 군으로 남은 비운의 인물입니다. 연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한때는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초가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군사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산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1506년 11월, 유배된 지 2달 만에 연산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도 하고 독살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는 분명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 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산은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4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진실을 알았을 때 그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물론 이것이 그의 만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폭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산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연산군은 그 산 증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총명하고 착했던 왕자가 권력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처는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연산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 아픔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복수와 폭력으로 표출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마저 파멸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산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조선시대 폭군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웁니다. 권력자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연산군의 무덤은 서울 도봉구에 있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능이 아니라 그냥 묘입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쓸쓸합니다. 찾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한때 온 나라를 떨게 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연산군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권력의 무서움, 복수의 허무함, 그리고 사랑의 중요함을. 어쩌면 연산군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권력도 복수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영영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연산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경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산군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겸손해야 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연산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